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주로 학습을 하시게 되냐면,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이론 실습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USG, 예, 유니버시티 시스템 오브 울산앤 경남, 요거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기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이 되는 건 데이터잖아요. 사실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예,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집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 도대체 데이터베이스를 왜 도입해야 되느냐, 그냥 따로따로 내가 수집한 대로 엑셀 파일 모아서 하나씩 분석하면 더 편한데 왜 이것을, 예, 굳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또 어떤 걸 듣게 되냐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을 설명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것은,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DB라고 할게요. DB 구축이라고 표현할 때 이 DB 구축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이 뭐라고 그러죠? 초기 단계 우리가 발전했던 것은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예, NoSQL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어떤 더 큰 범위까지도 확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주에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15주 동안의 수업 내용을 오버뷰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아마 한 3주부터는 다루시게 될 겁니다. 자, 결국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표 형태의 테이블끼리 조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자, 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엑셀 형태를 우리는 태블러, 표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 형식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결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우리는 이 분산해서 이것을 통합하기도 하고 분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배우시게 될 건, 자, 이론에 대해서는 바로 NoSQL입니다. 자, 사실은 NoSQL은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NoSQL은 SQL, not only SQL이니까 SQL 외에 그 어떤 것들인데요, 사실은 비정령 데이터 또는 우리가 컬럼 지향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소위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자, 우리가 결국은 이 NoSQL을 나중에 저기 이제 수업 시간에 본차시에서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오버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비정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자, 데이터에서는 키라는 게 있고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와 밸류를 서로 조합한 그런 모델, 이것을 우리는 NoSQL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편하게 들으시고요. 자, 나중에 제가 NoSQL을 설명드릴 한 4주차 이후부터가 될 텐데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NoSQL이 왜 오늘날 21세기에 특히 빅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바로 이 NoSQL은요, 계층 구조나 관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이것을 더큐멘트 지향형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그래프형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4주에서 5주쯤 되면 NoSQL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도대체 산업체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리고 응용되기 위해서 이것들의 장점과 단점이 또 무엇인지, 또 마찬가지로 NoSQL이 등장한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갱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뭐 지연도 많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보완한 건데 NoSQL이.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이게 회사에 응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전쯤 되면 그 전에 제가 실습 부분은, 응용 부분은 제가 뭐 해드리고 싶은데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뭐 대면 수업에서는 지금 공간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판단이 들 때는. 그다음 저희가 SQL은 여러분들이 뭐 실습을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수업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SQL을 굳이 또 실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NoSQL이나 이런 걸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그래서 한 중간고사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SQL에 대해서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의 또 다른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는 SQL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조작하는, 컨트롤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소위 이제 기본 문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 문법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SQL은 쉽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위 어떤 것들이냐면요, 데이터베이스를 뭐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문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또 뭐 조건절, 엔드절, 오월절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SQL에 들어가는 코드들은요, 뭐 소위 뭐 엑셀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랭귀지 자체는요. 그래서 하지만 이거 SQL도 잘 알아두시면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표형식의 데이터, 소위 태블러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또 뭐 효과적이에요. 또 모르시는 것보다는 아시는 게 좋죠. 네, 이게 이제 중간고사 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불법적인 데이터를 막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정보 보안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는 뭐 이제 데이터를 또 다른 테이블하고 또 이제 합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식별 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그자블 데이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그 인제대학교 부속 그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제 센터장을 이제 맡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각종 병원 데이터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식별 데이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민번호나 이런 걸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란을 저희 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개인정보 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키 설정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에. 그래서 키 설정을 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가 키 설정을 한 데이터 1이 있어요. 데이터죠. 예. 1이 있고 2번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1번 데이터는 질병관리청 데이터예요. 2번 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예요. 그러면 1번 데이터베이스랑 2번 데이터 구조가 둘 다 태블러라고 가정했을 때, 표형식의 엑셀 형태의 표형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되는데 조사 단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 식별번호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 식별번호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민번호죠. 아이디 번호.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있으면 이 두 개를 머지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합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데이터가 제공될 때는 주민번호 아이디를 삭제하고 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냐면 키 처리를 하게 됩니다. 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쓰는 키와 이 두 번째 데이터셋에서의 키가 서로 달라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호환해서 처리하느냐, 예,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간고사 이후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어떤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회사 측면에서, 여러분들 취업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과연 도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업하시게 되면 뭐 엔지니어로 취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전문가로 취업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AI 전문가로 취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가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도대체 데이터베이스를 그럼 왜 도입해야 되느냐, 그리고 도입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도입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소위 이제 데이터 간의 관계, 이런 것들, 개념 모델, 논리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시즌 다가오는 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 운용이라는 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용은 비용입니다. 비용. 운용은 그러니까 소위 비용. 우리가 소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니셜 코스트 처음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 러닝 코스트, 우리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한국에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라고 딱 국한해 놓은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베이스도 정리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뭐 분석도 하고 하잖아요. 멀티하게. 자, 이럴 때 어쨌든 이 비용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기밀 데이터, 우리가 보안을 요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소위 이제 인코딩, 복호화, 디코딩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바로 직전이 되면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그동안 쭉 배우잖아요. 15주 동안 이 수업에서 그 한 13주 차쯤 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이론은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2주는 뭘 배우시느냐? 자, 데이터베이스 이제 여러분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킴이라고 표현할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인 되시면 안전하게 그걸 지키셔야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위협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리스크 요인들. 자, 그래서 이제 물리적일 수도 있고요, 또 기술적일 수도 있고요, 또 해킹 같은 해커들 이런 사람들의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지켜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또 지킨다라는 게 세큐리티, 보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러블,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발생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위 이제 이 부하가 걸리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부하가 걸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하를 분산시키는 소위 이제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쭉 들으시게 되면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열심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재로 안 하는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수업만 들어도 이론 부분은 따라오시게 될 겁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앨리스 코딩, 그러니까 그 USG에서 제공하는 저기 15주 동안에 매주 1시간 이상의 그 내용들도 어렵지 않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따라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무조건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어댑티브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여러분들의 코딩 문법 실력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예시도 제공해 주고요. 약간 챗GPT처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습에서는 오히려 지금 거의 20명 되는 학생들이 그 컴퓨터에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하기보다는요, 이거를 오히려 개별 맞춤형 과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외처럼 그 AI 코딩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1주차, 2주차에 그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수업 찍어놓은 내용들을. 자, 그래서 지금 처음 보시는 요거는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라는 게 뭐냐? 자,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수집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에요. 자, 수집 가능한 그 모든 것들입니다. 소위 이제 요리로 치면 재료 같은 거예요, 재료. 여러분들이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하는데 재료가 좋아야 사실은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수집은 다 가능한데 이러한 형태라는 게 사실 형태, 상태 이런 것들이 다양하죠. 다양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십시오. 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는 사실상 통일된 거예요. 자, 지금 옷에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태그라는 게 달려 있죠. 자, 이 태그에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수집 가능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상품명이 있겠죠. 자, 이 옷을 사고 싶다. 이 옷에 대한 넘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죠. 여러분들 주요 정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다이어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이어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걸 또 따로따로 정리해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달력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언제 올지, 손님이 뭐 물건을 언제 예약할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판매하는,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는 그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따로 예를 들면 옷에 대한 정보만 따로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내 고객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따로 다른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팔린 개수라든지 또 언제 뭐 물주 물량 같은 게 이렇게 발주 물량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정 일자를 따로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손님이 어떤 옷을 어떻게 발주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엑셀 파일 3개를.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자, 이것들은 지금 만약 하나의 엑셀 파일로 가능하다면 하나의 엑셀 파일 안에 예를 들면 상품명을 하나 넣고요. 가격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도 여기 넣고요. 엑셀 파일에 날짜, 발주 물량, 고객의 예약 물량을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정보로 지금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통합이 되면 어떻게 좋나요? 예, 빠르게 활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나중에 뭐 매출을 계산하거나 뭐가 얼마큼 팔렸는지 집계를 하거나, 안 팔린 옷을 처분하려면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자, 결국은 이것은 데이터의 통합이라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라는 것은 수집 가능한 모든 것들인데, 제가 만약에 의류 회사를 한다, 가게를 운영한다 라고 할 때 이러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자, 하나의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솔트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베이스라는 거는, 자, 이건 영상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이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이 데이터, 이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씩 이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서 우리가 모아놓게 되면 우리는, 자,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검색할 수가 있죠. 또한, 자, 검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그 변수 간의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정보, 이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하죠. 새로운 우리가 어떤 시사점, 도출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새로운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제가 만약 옷가게를 파는데 옷 매출이 너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왜 매출이 안 좋은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게 되면, 왜 가격이 비싸서 이제 옷이 안 팔리는지, 아니면 뭐 여성 고객이 적어서 옷이 안 팔리는지, 이런 하나의 인사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돌출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 종합하자면 우린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나 문자 이런 것들을, 이런 날짜 등의 이런 하나의 이제 이런 것들은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그래요. 우리가 숫자나 문자, 날짜 이런 것들 우리가 기록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유용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앞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결국은 데이터를, 지금 이게 데이터베이스죠. 하나하나의 데이터, 즉 정보라고, 데이터 안에는 또 정보가 담겨 있죠. 데이터라는 것은, 자, 하나하나의 데이터,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하나에 모아놨어요. 자, 이렇게 모아놔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자, 결국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을 등록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베이스 기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일단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함께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등록이 가능해요. 자,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지금 보시면 원하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잠깐 짧게 어필을 드렸는데, 저는 인제대학교 부속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의 센터장이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병원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백병원이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상계백병원, 서울에 있는 상계백병원, 일산에 있는 일산백병원, 그 다음에
부산에는 부산백병원 데이터가 각각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 데이터가 되겠죠. 어떤 진료과의 환자 데이터라고 가정해 볼게요. 환자 데이터가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자, 그 등록을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백병원의 각각의 뭐 일산 백병원에서만 데이터를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상계 백병원에서만 데이터를 관리하고, 부산 백병원에서만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처음에 해운대 백병원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백병원에 있는 사람이 부산 백병원으로 전원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운대 백병원 2차 의료기관이고 부산 백병원 3차 의료기관이니까 똑같은 개인의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A라는 병원에 왔다가 B라는 병원으로 이동도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개별 관리를 할 게 아니라 등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면, 예, 우리는 정보를 빠르게 추출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자가 어떻게 전원됐는지를 매번, 예, 이 병원 환자 임명 자료를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이터는 베이스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리입니다. 정리. 자,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더라도 물건을 많이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물건으로 가정하자면, 자, 데이터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라는 거는 소위 편집. 자, 우리가 데이터가 날 것 그대로, 자, 로우 데이터라고 그러죠. 로우 데이터를 날 것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를 때로는 편집하거나 뭐 데이터 클리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오류도 찾기도 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그 병원의 환자가 좀 안타깝지만 사망을 하셨으면 만약에 그 환자분은 더 이상 그 병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삭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축된 데이터를, 예, 손쉽게 등록해서 삭제하고 편집하고 한 이런 정리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한 사람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각각 병원마다 따로따로 전문가를 둬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검색입니다. 자, 이 기능도 역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는 걸 얘기해요. 자, 정보를 추출하는 걸 얘기해요. 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대부분 3학년들이더라고요. 맞죠? 3학년들인데 또 신기한 게, 지금 수강 해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심리치료학과 학생이 한 분 또 신청하셨더라고요. 왜? 그래서 심리치료학과 학생이 왜 이거를 신청하셨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더 쉽게 해야겠다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 전 별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뭐 제가 1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뭐 그렇게 제가 뭐 저도 사실은 뭐 컴퓨터 쪽 완전 전문가는 또 아니라서요. 뭐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3학년쯤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전까지의 수업들을 쭉 들으시면서 코딩 같은 걸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코딩 데이터는 다 뭐예요? 대부분 캐글이나 이런 데서 온 이그젠플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물론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는 또 이제 현업에서 또 이렇게 경력도 쌓고 오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마니아틱한 친구들은 또 저기 경험도 많고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 날것의 데이터를 다 일일이 등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기가 원하는 로우 데이터에서 다시 정보를 추출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 본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예. 뭐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그 주로 병원 쪽에서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그젠플 데이터는 요거잖아요. 이미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캐글에서 예를 들면요. 캐글에서 욜로라는 버전을, 욜로라고 하는 우리가 멀티 디텍션 하는 그런 멀티 클래스 디텍션을 하는, 예를 들면 하나의 그 모델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이 욜로 그 멀티 디텍션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들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부스팅 모델 같은 거 이제 실습하실 때 보면 뭐 타이타닉 데이터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예, 뭐 인디안 당뇨병 데이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원래 날 것 자체 데이터가 아니고 이미 한번 정제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클리닝이라고 하죠. 데이터 클리닝.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미 클리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클리닝된 데이터를 그야말로 분석만 한다. 코딩을 통해서 분석만 한다. 이런 경우는 학원에서는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뭐 컴퓨터 학원이나 뭐 이런 수업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병원에 취업을 하셨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런 분석 전문가로 취업을 하셨으면 병원에서 오는 데이터는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문가가.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 각 병원에서 요청을 해요. 진료과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연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연구자 선생님들이 자, 지금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환자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면 뇌졸중 환자가 신경과 치료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뇌졸중 환자가 똑같은 환자 A라는 사람이 신경과도 가고 내과 치료도 받고 예를 들면 재활의학과도 간단 말이에요. 맞죠? 재활의학과도 가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사람은 멀티하게 가잖아요. 지금 신경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재활의학과도 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 연구하는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데이터를 추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원 내에 이 관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추출해서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검색해서 추출해서 그것들을 그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해서 드려야 돼요. 예,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그젠플 데이터로 코딩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쇼핑 데이터에서의 사이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예는 뭐 이건 넘어갈게요. 사실은 앞에 제가 병원 얘기를 했으니까 뭐 굳이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이 제가 올려놨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자, 그러면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움직이게 하는 소위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움직이는, 통제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데이터를 모아놓은 이런 형태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예. 자, 이런 데이터를 모아놓은 우리가 형태라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소위 관리 시스템.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상에서 제가 길게 설명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앞자를 따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D 데이터, B 베이스, M 매니지먼트, S 시스템. DBMS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DBMS 이렇게 약어를 쓰시게 됩니다. 이게 길잖아요, 얘기가. 자, 이거는 사실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예,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데이터를 주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얘 역할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역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가 없으면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올려볼게요. 구축을 했어요. 등록해서 구축하고 나서 이렇게 온갖 데이터들을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구축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걸 정리하고 지금 편집하고 삭제하고 때로는 검색해서 지금 추출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예, 그거를 지금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 재료를 그냥 쌓아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쵸? 음식물 재료를 무조건 쌓아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리하는 절차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지금 보시면 DBMS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데이터를
등록하고 정리하고 검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건 기본 역할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 근데 우리가 그 외에도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DBMS는. 자, 제한을 건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엑셀 파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엑셀 파일. 가장 우리가 태블릿 형태에서 가장 떠오르기 쉬운 엑셀 파일을 생각해 보면, 엑셀 파일에 우리가 회사에 갔는데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컬럼이 있고, 컬럼이 열이잖아요. 첫 번째 열에 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짜 형태. 자, 예를 들면 아까 물건 팔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옷 물건을 파는데 옷이 팔린 날짜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날짜에는 자, 문자가 입력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자가 입력하면 안 되죠. 예, 뭐 일요일, 월요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2024년 3월 14일이면 2023 0324 1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는 문자가 입력 안 되게 제한을 걸어야겠죠. 그쵸? 만약에 여기 뭐 한글이나 알파벳이 입력되게 하면 이 날짜란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예. 그 다음에 때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제한을 건다라는 또 다른 얘기는, 여러분들 이건 이제 좀 전문 용어 미싱 밸류. 그러니까 이제 공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미싱 밸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면 공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설문조사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설문 그냥 이렇게 뭐 귀찮아서 넘어가는 항목도 있잖아요. 자, 그거를 아예 제한을 건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환자한테 환자 데이터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처음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반드시 모든 환자의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이, 성별, 뭐 생년월일 등등. 그렇다면 자, 이게 만약에 입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공란 비어 있으면 예, 이 입력이 안 되게끔 이런 것들 우리가 제한을 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한을 거는 건 무슨 목적이죠? 이거는 데이터의 한마디로 모순을 없애는 거죠. 예, 모순점을 아예 예방하는 거죠. 모순점을 아예 애초에 없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만약에 날짜열인데 문자열이 아예 안 되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합성이라는 거는 반대로, 정합성의 반대말이 뭐냐? 이걸 아시면 더 좋아요. 그럼 정합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정이죠, 부정. 자, 그럼 데이터에 부정한 접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데이터에 부정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합성을 보호한다라는 거는 요 밑에 내용이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3번, 4번은 자, 부정한 접속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해야 돼요. 어떻게 보호해요? 대표적인 거는 이 나중에 수업 후반부에 배우겠습니다만, 기말고사 때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암호화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암호를 걸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이제 1차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어요. 부정한 접근을.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취급 가능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한테만 사용자 관리 권한을 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안, 세큐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주어주고요.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다섯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 지금 장애가 발생하면, 자,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는 뭐 물리적인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왜 그 얼마 전에 왜 네이버인가요? 카톡인가요? 카카오톡에서 왜 화재가 발생해서 데이터 센터가, 빅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발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사고들, 기능 장애들 뭐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DBMS의 앞의 내용들은 뭔가 보호하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에 장애가 일어나면 데이터를 복구해야 됩니다. 그쵸?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는데 불만 끄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요 정보들이. 얘 복구해야겠죠. 이 복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DBMS다. 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릴 거라서 일단은 역할에 대해서 꼭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소위 DBMS의 5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자, 기본적인 역할이죠. 첫 번째는 데이터를 등록, 정리, 검색하고, 두 번째는 제한을 걸고, 그래서 아예 모순점을 예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정한 접근을 또 보호하고,
뭐 암호화를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나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이 바로 DBMS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역할이 많잖아요. 지금 그쵸? 이 5개의 역할은 핵심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지키고 데이터를 지금 관리하고 그 역할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관리자 역할인 거예요. 사실은 매니지먼트.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자, 이거를 관리 시스템이 참 좋은데 이걸 여러분들 직접 만들면 어떨까요? 뭐 좋죠. 직접 만들면 여러분들이 막 천재적이라면. 그러나 직접 만드는 거는 뭘 불필요하나요? 불필요한 많은 시간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노력을 필요하죠. 불필요한 노력을 필요로 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수업에서 DBMS에 대해서 이걸 도입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자, 이 대량의 데이터. 지금 데이터라는 게 여러분들 빅데이터 시대예요. 빅데이터. 지금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들도 기본적으로 10TB 막 15TB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TB 15TB를 저장하는 것조차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이미지 데이터 이게 볼륨이 커서요.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수업에 들어보셔서 이게 데이터 용량 볼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어리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가변적이기도 하고 가치도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런 지금 빅데이터를 사실은 우리가 관리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니까 결국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행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분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만 잘 처리하면 그 이후에 분석을 통해 회사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는 솔루션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게 솔루션 해결책을 찾고 싶은 건데 문제 해결 예를 들면 질병 같으면 질병을 어떻게 탐지하고 어떻게 치료할 거냐 치료 효과가 좋은 게 뭐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분석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딥러닝을 넣던 머신러닝 계열 넣던 여기서 이제 분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해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것들을 관리해주는 DBMS 시스템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도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요 일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이거 뭐 영상에 사실 좀 이번 주 건 좀 중복되긴 하네요. 조금 뭐 미안한데 근데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은 현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게 이론대로 잘 안 돼요. 이게 실제로 더티한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면 이게 또 교과서적이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하고 데이터 이 관계,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요 관계에 대해서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 M이 매니지먼트잖아요. 매니지먼트는 우리나라 말로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자는 우리나라 말로 책임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서는 매니저라고 그러면 책임자를 얘기합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소위 일종의 사령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여기는 전략 전술본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좀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다가 여러분들은 명령, 소위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시라는 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코딩 형태로 진행이 되죠. 이제 그래서 뭐 SQL이나 NoSQL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직접 거치지 않고 얘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DBMS 요 매니지 관리자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이 지시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틀린 명령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얘를 반환해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줘요. 명령이 틀렸습니다라고. 여러분들도 그 파이썬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오류 나면 오류 난다고 알려주잖아요. 더 이상 딱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왜냐? 올려볼게요. 얘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명령이 들어오거나 틀린 명령, 오류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또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명령,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데이터 제한을 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날짜만 입력해야 되는데 한글을 입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명령을 반환합니다. 되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이 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하느냐? 오류를 반환해주고 오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 프로세싱 처리를 중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비서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역학관계가 그러한 관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DBMS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와 DBMS와 사용자, 인간이죠, 휴먼. 인간은 이제 이런 역학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얘를 잘 관리하면 직접적으로 얘가 오류도 잡아주니까 또 뭐 틀리면 잘못되면 또 중단도 해주고 전송도 해주니까 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역학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